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가죠.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죠. 점을 보러 가는데 제가 보기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굳이 점을 많이 보러 가죠.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서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걸러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남자 잡아먹는 팔자 이런 이야기. 근데 남자 잡아먹는 팔자는 이야기해도 여자 잡아먹는 팔자 이야기는 또 안 해요. 남자 여자 못 잡아먹나? 그래서 남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부터 비롯된 거겠죠. 남자 잡아먹는 팔자. 그리고 여자가 요물이라는 약간이 아니지 좀 이게 심한 그런 요사스럽다라는 그런 옛날부터의 어떤 사고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자 잡아먹는 팔자가 있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대체로 저거는 일반적으로 인다관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인다관설에 식상까지 있으면은 관사를 인왕하거나 인왕시광한 팔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대체로 무능하거나 혹은 남자가 빨리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빨리 죽였냐?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남자 팔자는 뭔데? 그 남자는 멀쩡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팔자가 그 여자를 만나서 40도 안 돼서 죽어나간 건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겁나서 결혼하겠어요, 어디? 응? 내가 결혼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명 짧은 남자를 만날 팔자라는 뜻입니다. 즉 애초부터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게 세상 이치죠. 내가 누군가의 팔자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하는 게 그런 질문이 있죠. 남편 사업이 안 되는데 혹시 제 팔자로 해서 어떻게 남편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남편 사업은 사업인 거지. 인간의 소박한 바람이기도 하고 점쟁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기도 하죠. 주객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남자 팔자가 안 좋고 여자 팔자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팔자 안 좋고 남자 팔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자 팔자가 안 좋으면은 여자가 대접 못 받는 거고, 남자 팔자가 안 좋으면은 여자가 그냥 돈 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지
제 팔자가 안 되니까 내 걸로 커버가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말이 안 돼요. 명기를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명리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다른 사람 망치는 팔자하고 있으면 내가 망하나?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애 새끼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 잘못 만나면은 거지 된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건 똑같습니다. 떨어져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주 하지. 뭐 애들하고 떨어져,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뭐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라. 아니 무슨 이제 신혼 1년도 안 된 사람 보고 떨어져 살래요? 아니 애가 초등학교 이제 겨우 들어가가지고 글 배우고 앉아있는데 떨어져 살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뭐 사주 내에서 뭐 이렇게 귀신이 어떻고 그게 나쁜 글자라는 뜻이죠. 니는 관이 나쁜 글자니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라. 너는 식상이 나쁜 글자니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거든요. 이 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은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나쁜 것만 하면서 살지도 않거니와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애가 속 썩인다고 그래서 애를 갖다 버리진 않아요. 애가 부모하고 있으면 나빠진다고 애를 떨어뜨려요? 그럼 그 애가 좋아지나요? 부모하고 떨어지는 애가 어지간히도 잘 되겠다. 어지간히도 잘 되겠다. 그 부모가 무슨 애들 두들겨 패고 행패를 부리지 않는 이상 애를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짜증이 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여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떠들어 대는지, 과연 지 같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건지. 그러면서 기껏 하는 얘가 유학 보내라 그러고, 그나마 요즘에는 유학 보내지.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옛날에 단칸방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왜 멀쩡한 사람들을 생이별을 시키냐고. 물론 생이별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애를 떠나보냅니까? 근데 찝찝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죄진 것 같다잖아요. 아니 애하고 같이 있으면 애한테 나쁘다는데, 아니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남편한테 안 좋다는데, 그냥 점쟁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혹대로 갖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족이 그렇게 살게끔 만나 있는 거고, 그냥 떨어져 있을 팔자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떨어진다고 좋을 게 나빠지고 나쁜 게 좋아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팔자가 뭐 애 팔자를 칩시다. 애 팔자가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인성이 많으면 인성이 부모니까 아주 논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심오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성이 많으면 부모가 안 좋은 역할을 하니 애가 떨어져 살아라. 인성이 많은 거 왜 안 좋아요? 보통 애가 인왕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부모와 찰싹 붙어 있습니다. 찰싹 붙어 있어서 부모 걱정해주고, 부모 지킴이 하고, 애 어른처럼 오히려 부모보다 더 신경 써주고, 그게 인왕한 애인데 그런 애를 왜 생이별을 시켜? 왜 생이별을 시켜?
한 대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아주 이따 보면. 응? 여자가 관살이 왕하면은 또 남편 이제 복이 없다고 남편하고 떨어져 살으라 그래요. 여자가 관살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불평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관살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의미지 왜 생이별을 시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왕하면은 죄다 신약이죠. 마누라가 귀신이라서 마누라를 떠나보내야 돼요? 제왕하다라는 이야기는 마누라 곁을 못 떠난다는 뜻이에요. 제왕이라는 것은 마누라의 꼬봉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마누라를 떠나? 마누라 코를 그럼 쫓아와야 되는데 어디를 떠나기는 어딜 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점쟁이라는 인간들이. 앞으로 남자를 잡아먹는다거나 떨어져 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쟁이면은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던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왜 자꾸 생이별을 시켜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귀신신학가문 소리 하는데 노력도 팔자에 있습니다. 흔히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노력 안 했잖아. 노력도 팔자에 있습니다. 보통 한랭하거나 지나치게 조열하거나 조가 한쪽으로 확 꺾여 있거나 시광하거나 뭐 이런 팔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형들이죠. 저처럼 신앙한 팔자들은 대단히 나태합니다. 신앙하거나 조우가 너무 지나치게 잘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도식을 했는데 신만 왕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팔자들은 대체로 나태하죠. 노력조차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조차도 그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노력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재능만 가지고 있든지 노력형이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고가 될 수는 없죠. 저는 지독스러울 정도로 노력을 안 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맨날 놀고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틀림고 허투루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노력했으면은 조금만 노력하는 노력형이었다라면은 사주에 대한 갈증이 강해서 그걸 막 어떻게 숙제로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더라면은 뭐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제가 이러고 있긴 아니지 뭐 날고 기었겠죠. 저는 나름대로 재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애 보고 다그치지 마세요. 애들한테 왜는 노력을 안 하니 조금만 노력하면 될 텐데 다 때가 있습니다. 노력도 재능이에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노력도 타고나는 것이고 노력도 재능입니다. 공부 머리만 재능이 아니에요. 노력도 큰 재능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됐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들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아, 쟤는 그냥 게으른 애구나. 쟤는 원래 저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요? 그러면 아이 그건 아니라고, 당신 최선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선 다한 거 맞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그 최선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저도 최선 다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가끔은 손님들한테 조금 더 노력하세요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손님들이 굳이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라는 접대성 멘트를 해주기도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사람인지라 궁여지책으로 그런 말을 해주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나는 왜 노력을 이렇게 못할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이 효과가 있나? 생뚱맞은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이 부적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제가 논할 자격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제 어머님이 워낙에 저쪽에는 정통하셨던 분이라서 저희 어머님이 쓰는 부적은 기똥찼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만큼 기똥찼습니다. 제가 그것을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모르겠는데 시험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부적이라는 걸 썼을 때는 우리가 부적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 종이 쪼가리로서 무슨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 종이 쪼가리라는 건 일종의 서신이죠. 약속이고 서약이고 그 종이 쪼가리로서 신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요? 공기가 해주나요? 앞집 사람이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신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뭐 검증이 필요하겠죠. 과연 누가 검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손님은 돈으로 치르고 그 부적을 쓰는 사람은 뭔가 자신의 신께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죠. 뭐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부부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이 질문을 가끔 합니다. 우리 부부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실수해서 이 사람 만난 거 아닌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다 인연 따라 만나기 마련입니다. 다 인연 따라 만나기 마련이에요. 정말 찌지고 뽑고 싸울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그 사람 인연입니다. 너무나도 애틋해서 30평생 사랑을 했다라면 그것도 그 사람 인연입니다.
본인의 인연을 의심하지 마세요. 안 태어날 자식 태어났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인연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주는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죠. 저도 가끔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미안하대요. 자기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가 얘가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개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식상이 왕한 팔자들이, 여자가 식상이 왕한 팔자들이 자식 놓으면 이혼한다고 그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소리를 점쟁이들이 해냅니다. 자식은 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겁도 자식이고 식상도 자식이고 관도 자식이고 쟤도 자식입니다. 걔가 태어나서 이혼한 게 아니죠. 걔 팔자에 물론 부모가 헤어진다는 암시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걔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걔가 부모가 헤어지는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더러운 팔자를 타고난 거죠. 걔가 재수 없는 건데 왜 걔 탓을 하냐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끔 태어난 것 뿐인데 왜 걔 때문에 이혼했다고 추격을 전도시키냐고. 왜 쓸데없이 엉뚱한 애를 갖다가 죄인을 만드냐고. 왜 애도 죄인 만들고 왜 부모도 죄인 만드냐고.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막 분노가 솟구칠 때도 있어요. 막 분노가 솟구치고 막 짜증이 납니다. 왜 사주의 대전제를 자꾸 무너뜨리면서까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엉뚱한 여자를 죄인 만드냐고. 지가 죽을 때 돼서 죽은 건데 왜 엉뚱한 여자를 남자 잡아먹는 이상한 여자로 만드냐고. 쟤하고 하면 망해. 지가 팔자가 들어오니까 망한 거지 왜 남 탓을 하냐고. 걔 때문에 망할 수는 있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걔가 와가지고 난장판 치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걔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가 팔자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하고 만난 겁니다. 지가 팔자가 들어오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남들은 다 말리는데 그 사람하고 굳이 해서 망한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사주 이전 거구나. 스승 탓하지 말라고 사주 배울 때 당신 보는 눈이 없으니까 멍청한 스승 고른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뭐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분명히 겪는 문제들이에요.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왜 자꾸 남 탓을 하시냐고. 그것도 버릇이죠. 그래서 불쌍하게 태어난 애 괜히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뭐 제가 딱히 생각이 다 나는 게 아니라서 대표적인 거를 들었지만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새끼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 그러는데 그 새끼가 들어와서 집안 망한 거 아니에요. 지가 팔자가 들어와서 망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 이유를 자꾸 딴 데서 찾고 싶어 해요. 점쟁이들도 그 사람 팔자에서 못 찾아내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뭐 이걸 보는 점쟁이도 있겠지만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왜 비겁하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세요? 저는 모른다 그래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나 모른다 그래요.
내가 신인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점쟁이가 어떻게 다, 점쟁이가 다 알 거나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점쟁이도 사람이에요. 점쟁이가 다 알면은 지가 신이지 점쟁이에요? 모르는 거지. 틀릴 수 있는 거고, 그 틀리는 것을 어떻게 추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제가 인상이 구겨졌는데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점쟁이들 보면은 정말 꿀밤을 한 대씩 쥐어 받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모순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학문적 발전 전혀 못합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이미 공부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한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다른 모순인데 어떻게 발견하겠으며 자기가 잘못된 점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런 거 좀 이렇게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훌훌 털고 그냥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늦게 촬영했어요. 새벽 1시 비친 거죠? 이만.